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출산택일 관련된 사주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을사년 아이들에 대한 특징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출산택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출산택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요즘은 선택으로도 재앙절개가 가능한데, 굳이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데, 재앙절개를 꼭 선택할 필요는 없고,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네, 재앙절개를 해야 되시는 분, 그리고 또 요즘은 유도분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유도분만도 날짜를 좀 정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도분만이나 재앙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로가 이제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날짜를 받아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매년 출산 시 월별 흐름에 대한 포스팅을 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사실 자식 관련해서는 내 사주에 벌써 이제 자식이라는 존재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날짜를 선택해서 출산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 사주의 자식의 인연이 있으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출산태기를 이제 해야 하냐? 그거는 내 사주마다 당연히 내 사주에 자식 자리가 이미 나와 있지만 오차범위라는 게 있어요. 오차범위. 내 사주에서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오차범위에 우리가 가장 베스트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산태길 또는 출산년 또는 출산월별을 이제 선택해서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을 이제 하는 거죠. 좀 더 부모 마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이제 좀 더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듯이 내 사주에서도 자식 부분이나 말년 부분을 선택할 때 우리가 운을 볼 때도 똑같이 운을 보는 이유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어도 그 틀에서의 오차 범위 중 가장 베스트의 선택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사주의 자식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배우자의 자식 자리도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배우자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요즘은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어서 딩크나 싱크도 있으니까 자식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자식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내 사주와 배우자 사주 둘 다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사실 내 사주의 자식이 나올지 배우자 사주에서의 자식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같은 나라도 어머니한테 대하는 태도, 또 아버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 각각 다르죠. 그래서 역할이 다 각자 다를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내가 엄마한테 하는 행동, 또 아빠한테 하는 행동이 다르듯이 실제로 내 사주의 자식이 낳았더라 하더라도 이 배우자 사주의 자식 자리가 크게 좋지 못하다면 나한테는 역할을 잘하는 자식이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이제 모르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출산 태기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이제 출산 태기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자식을 이제 낳을지 안 낳을지 이걸 먼저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엔 어떤 해에 자식을 낳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띠하고의 궁합이 아니라 내 사주와 그 해, 어떤 특정 해에 낳는지, 낳는 해의 글자와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여러 가지를 봐요. 그래서 여자라면 내 사주에 식상을 강화시켜주는 해인가, 띠인가, 그 다음에 남자라면 내 관성을 강화시켜주는 띠인가, 해인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과 식상의 흐름을 본 다음에 큰 틀에서 이 특정 띠가 태어나면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주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해를 이제 어떤 해에 낳는가를 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임신이라는 게 사실 쉽게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는 아니죠. 이제 되는 물론 사주들도 있지만 그래도 특정 뭐 예를 들어 2024년에 아이를 낳는다면 특정 해에 특정 월 이렇게 두 개의 글자가 만났을 때 서로를 삭감시키는 연월은 이제 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자 하는 뭐 행위는 마음대로 안 되지만 피해야 하는 달은 가능하죠. 시도를 안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출산 월별 흐름을 올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 특정 연애, 그 특정 월은 그 형태만 피하자는 의도. 네, 그렇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내가 월별, 어떤 특정의 월별 흐름을 보는 이유는 그 특정 월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아이를 임신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출산 태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출산 태길의 경우는 의미는 이미 연월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수술이 가능한 이제 기간이 보통은 37주 마지막 후반부에서 이제 예정일 뭐 2, 3일 정도 저는 최소한 자, 약 2주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시기 중에 뭐 가장 베스트의 날을 뽑자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가장 안 좋은 날을 피하자는 의미가 저는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기간 중에 가장 좋은 날을 뽑아주지만 최소한 안 좋은 날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점에서 피해야 되고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어떤 날짜에 자식을 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을사년의 아이들. 각 연도별로 태어나는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면 바로 이 자리가 이제 태어나는 이 자리를 미리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을사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바로 이 자리에 을사라는 글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에요. 나머지 이 구성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큰 틀에서 우리 아이가 을사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어떨까 하는 부분인데 보통은 입춘 기준이라 2025년 2월 4일 저녁쯤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제 을사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에요. 이 천간의 을목이라는 글자는 여기 써있듯이 초록 그리고 음의 목을 뜻하고 이 아래 글자인 사화는 뱀을 뜻해요. 뱀. 그래서 우리는 푸른 뱀의 해, 초록 뱀의 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2025년은. 자, 을사년 자체는 이 둘 다 글자가 이제 음의 글자죠. 그래서 음의 운동을 이제 하는 해입니다. 자, 을목은 넝쿨, 넝쿨이나 이제 꽃을 의미하죠. 근데 넝쿨이나 꽃 자체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거의 운동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연한 모양의 넝쿨이죠. 꽃이나 뭐 넝쿨은 이렇게 유연하게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또 이 사화, 이 뱀도 지지의 이 뱀도 구불구불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의 운동성을 가진 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처세술이 뛰어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유연하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맞는 적응력이 뛰어난 확률이 높아요. 이 환경 자체가 좁아도 또 깊어도 또 넓어도 이런 상황에 맞게 꽃도 덩쿨도 상황에 맞게 자라죠. 이렇게.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도 이 좁은 상황에 맞춰서 기어가고 또 좁은 곳에서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이건 자체는 아래 위 모두 글자가 유연성을 뜻하기 때문에 대체로 적응력이 뛰어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맞게 처세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능력치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상황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든 내가 말을 잘해서 말로 인한 능력이든 행동을 잘해서 행동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든 어떤 상황에서 이제 적응하려면 개인적인 능력치가 없이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타고나는 아이다. 그리고 유연해서 이 유연한 운동을 해서 아이가 부드럽다는 건 맞지만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드러워요. 부드럽다는 것은 맞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꺾일 수 있죠. 근데 풀이나 뱀은 꺾이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심은 잘 안 할 수 있지만 결심을 한번 하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유, 내강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을사년, 을사일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끼가 있어요, 도끼가. 그걸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또는 표현은 부드럽지만 포기를 안 하는 성향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심지가 있어요. 겉으로는 이게 확 드러내진 않을 뿐이지 아이 자체는 끈기가 있고 고집이 있다. 또 이제 뱀은 의외로 온순해요. 온순하고 또 생긴 건 사실 조금 징그럽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생긴 것에 비해 탈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깔끔해요. 또 차가운 성질. 겉은 이제 부드럽지만 속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간을목과 이 청간의 을목이라는 글자하고 지지의 사화라는 글자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그 껍질은 부드럽지만 안속의 속은 강하고 냉정하고 차가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을사년의 아이들은 약간의 냉정과 열정이 공존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변화, 이동, 적응, 잡초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주 글자에서 시작점인 이 연에서 가지고 있어서 이런 큰 틀에서 아이는 적응력도 이제 유연성도 겉과 속이 다른 형태로 있는 것도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이 글자들로 인해서 이런 게 더 가중되거나 조금 이런 부분이 조절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큰 틀에서 아이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앞에 2년을 두고 보시기 때문에 갑진년 특징에 대해서도 갑진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올렸지만 그래서 미리 을사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올려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영상 밑에 땡스 버튼으로 후원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출산특일 관련해서 또 을사년 월별 흐름도 곧 촬영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만나요.